북동부의 두 주요 산업 중심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창고도, 단순한 조립 라인도 아닙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새로운 산업 활동 옆에는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인 주거 구조물이 세워졌고, 이들이 점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숲속, 자체적인 일상, 제한된 이동, 그리고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는 단순한 공사 현장, 그 이상을 암시하는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에는 곧 이름이 붙었습니다. 카마사리 안에 있는 중국인 도시였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이 오가고 기계들이 설치되며 팀들이 교대로 새로운 생산 공장의 가동을 위해 일하는 동안 단지 밖에서는 조용한 불편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발전의 약속과 함께 의문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확히 무엇이 건설 중일까요? 앞으로 몇 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며 어떻게 수십억 달러 산업 프로젝트가 이 나라에서 가장 논란이 큰 이야기 중 하나를 낳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는 살바도르 도시권에 위치한 카마사리시에 있으며 바이아주의 수도에서 약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북동부의 주요 산업단지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단지는 과거 포드 공장이 운영되던 부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공장은 수십 년 동안 지역 경제를 지탱해왔으며 폐쇄된 후에는 상당한 산업적 공백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 같은 공간에 중국 자동차 기업 BYD가 약 4.6제곱킬로미터의 총 면적을 가진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초기 생산 능력은 15만 대입니다. 연간 10만 대 생산 가능하며 추후 60만 대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그 규모만이 아니라 종료된 사업을 대체하고 높은 사회적 기대를 안고 등장한 그 배경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새로운 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것일까요? 아니면 지역 경제의 실제 영향을 아직 입증해야 하는 모델을 보는 걸까요? 이 사업의 기원을 이해하려면 카마사리에서 포드가 철수하면서 발생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의 철수는 고용, 세수, 그리고 지역 경제의 역동성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생산 대체에 대한 긴급한 수요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그 공백을 BYD가 메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대응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재산업화, 전기차 글로벌 공급망 진입, 그리고 첨단 기술과 연관된 분야에서 바이아의 재포지셔닝입니다. 약 5억 헤알로 추정되는 투자와 최대 2만 개의 직접 및 간접 일자리 창출 전망은 경제 회복의 서사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도시가 바이아에 세워지고 대규모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된다는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허위 정보로 인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약 1만 명의 중국인이 이 프로젝트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올 것이라는 주장이 널리 퍼졌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정보는 사실이 아니었고 실제로 브라질 노동자가 대다수이며 현지 인력을 다수로 고용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미친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실제적인 요인과 맞물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의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복합단지는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카마사리에 있는 BYD 단지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장의 일부는 이미 2025년부터 가동되고 있지만 다른 구역들은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 아직 건설 중입니다. 하지만 이 구축에는 또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더 눈에 띄지 않지만 더 민감한 층위입니다. 적응 및 건설 단계 동안 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노동자들, 특히 중국인 노동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단지 내에 숙소구역이 마련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기능적이고 계획된 인프라입니다. 집단 적응 공간, 식사 공간, 내부 물류, 그리고 공사 진행 속도와 작업 교대에 맞춘 일과 운영 체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콘크리트로 된 핵심 구역에 조직되어 있으며 주거 모듈과 공용 공간이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동시에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대형 산업 프로젝트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주거지와 공사 현장이 가까워 운영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학적으로 기능적인 것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중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이 같은 구역 내에 집중되어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존재하며 초기에는 명확한 소통이 없었던 점이 결합되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 거점을 단순한 숙소 이상의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무언가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인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별도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고 비교적 고립된 환경이었으며 거의 자치도시와도 같았습니다. 한편 산업공사는 동시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대의 옛 구조는 근본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창고들은 새로운 조립 라인에 맞게 개조되고 물류 접근로는 재정비되며 기존의 에너지 인프라는 전기화와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생산 물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초기 단계는 SKD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방식에서는 차량이 부분적으로 조립된 상태로 도착해 브라질에서 최종 조립 과정을 거칩니다. 이 모델은 운영 시작을 가속화할 수 있지만 부품 수입, 보관, 그리고 조립 라인에서의 통합 등 높은 수준의 물류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더 복잡한 산업 공정, 프레스, 로봇 용접, 자동차 도장, 배터리 조립을 위한 새로운 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들은 엄격한 환경 관리, 기술적 격리, 그리고 고도로 전문화된 인프라를 요구합니다. 이 단계들은 단지를 완전한 공장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필수적이며 점차적으로 외부 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줍니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볼 때 공장 레이아웃은 완전히 재구성됩니다. 스마트 컨베이어와 자동 유도 차량과 같은 자동화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공장의 다양한 부문을 자동으로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각 장비는 가동에 들어가기 전에 엄격한 보정 및 검증 테스트 과정을 거칩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부 산업 생태계 조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만합니다. 포드에서 물려받은 구조물들은 협력업체들에게 제공되어 파트너 기업들이 동일한 생산 구역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접성은 물류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며 생산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기업들 간의 지속적인 조율도 요구됩니다. 이와 동시에 외부 인프라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도로와 내부 시스템이 더 많은 물류 흐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구성됩니다. 상하차 구역이 확장되고 전기, 산업용수, 통신과 같은 유틸리티 네트워크도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강화됩니다. 이러한 가속화된 환경에서 주요 분기점, 즉 프로젝트의 단절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실시된 감독에서 불법적으로 데려온 중국인 노동자 471명이 확인되었으며 그중 163명은 노예와 유사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 열악한 숙소 환경, 그리고 자유에 대한 제한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으며 촉박한 일정과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거버넌스 실패에 기여했습니다. 그 결과 60건이 넘는 위반 통지서가 발부되었고 일부 작업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관련 업체들과의 계약이 해지되었고 시정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중요한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실행 속도가 유용하고 견고한 통제 메커니즘 없이 진행될 경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여러 공정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건설 중인 산업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제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주시받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조합이 실제로 카마사리에서 무엇이 건설되고 있는지를 다시 정의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실제 규모를 이해하려면 이런 숫자를 더 구체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BYD 단지는 약 4.6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규모는 브라질의 전체 도시들보다도 더 크다는 뜻입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 단지는 총 면적이 약 3.6제곱킬로미터인 상파울루의 아구아스 지상 벤투보다도 더 큽니다. 또한 미나스 제라이스 주 산타크루즈 지 미나스 면적 약 3.5km 제곱보다도 더 큽니다. 즉, 이 단지는
혼자서도 전체 시보다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복합단지입니다. 생산 측면에서도 그 규모는 역시 인상적입니다. 완전 가동 시 이 공장은 연간 최대 6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하루에 1600대 이상의 차량이 생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약 15억 케알로 추정되는 투자는 이 프로젝트의 규모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이 금액으로는 대당 7만 5천 헤알짜리 보급형 차량 약 7만 3천 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공장이 아니라 지역 규모의 산업 구조를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여전히 전략적입니다. 이 단지가 카마사리를 전동화 차량 생산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공급업체를 유치하며 지역 생산 체인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그리고 포드가 철수한 이후 주도권을 잃었던 산업 구조의 재활성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이 늘 순조로운 건 아닙니다. 노예제와 유사한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건은 단순히 공사 현장을 넘어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일부 지역 주민들은 단순히 실행 과정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기대와 신중함이 뒤섞인 분위기와 많은 경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 프로젝트가 동시에 세 가지 민감한 요소를 집중시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 안에 고립된 구역이라는 인식, 실제로 누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근로조건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구체적인 사건이 그것입니다. 카마사리의 이른바 중국 도시는 실제로 도시는 아니며 국제적인 영향력이 강한 대규모 산업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본질은 물리적 구조를 넘어섭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사업이 단순히 공간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관계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 건설되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 그것이 건설되고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답이 카마사리가 새로운 발전의 단계로 나아갈지 아니면 또 다른 산업 의존의 순환에 머물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곳에서는 미디어 정보에 대해 다루며 저는 신중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바이아의 카마사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프라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모두 포함해서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꼭 읽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힘찬 인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